제가 처음에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그 견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가 아니에요. 최저위원이라고 자주 최고위원과는 최저위원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아 진짜 저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맞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묵직했거든요. 예전에 묵직해야.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누군지 다 알았는데. 아니 그리고 최고위원 그러면 방송 나서 한마디 해도 5분의 1의 그 힘은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2인으로 가자. 하이브리드가 더 좁아졌다고요. 2인으로 가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그거는 이제 뭐 약간 항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이제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승계형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을 수석 최고위원을 두자 이 얘기예요. 승계형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승계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단일 지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는 따로 뽑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원래 1등부터 5등까지 한 번에 뽑아갖고 다 앉아있는 집단 체제의 역사가 더 길어요. 근데 그게, 다 같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이걸 분리시켜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고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저도 그걸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그 여당이 당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가질 때 네. 당대표 한 명이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중진들이 있으면 당대표도 가서 대통령한테 핑계댈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와 단일지도 체제의 결정 차이는 집단지도 체제가 되면 약간의 합의제 성격이 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협의하는 거거든요. 협의는 물어는 보지만 대표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합의제는 표결하는 거예요. 표결. 그러니까 약간 협의는 그거구나. 협의는 물어는 보는데 내 맘대로 할게 이거고 합의는 진짜 투표를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합의제 같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법에 의한 거지만 규정에 의한 거지만 협의가 더 무서운 거죠. 협의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표가 할 수 있어도 그럼 이면선 최고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제가 조금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름답잖아요. 내 뜻은 분명히 이게 맞지만 그래도 이분도 법적 권한은 없지만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이 뽑은 분인데 이분이 그걸 반대한다는데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협의가 그걸 받아들여 줄 때 훨씬 보이죠.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는 사실 정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는 그러니까 규정이나 무슨 시행령 찾아갖고 법조문 찾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우여 대표가 얘기할 때 지금 당 지도 체제가 너무 불안정하다. 너무 자주 바뀐다. 너무 비대위로 자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권 대권 1년 6개월 조항이 있잖아요. 1년 6개월 때문에 그만두고 나간다면 또 그럼 비대위를 할 거냐 또 전당대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에 뽑을 때 일종의 스페어 타이어지. 그러니까 차라리 차기 당대 이거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차도 안 모시는 분이 아니 이게 저기 그 항우여 위원장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아주 독실한 장로이신데 그러세요. 아마 이런 거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데가 그럴 거예요. 차기 회장을 부회장으로 뽑는 거예요. 부회장이 승계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리시. 그러니까 총회장도 부총회장이 다음에 총회장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 괜히 2번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뽑을 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일종의 부통령 개념으로.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그럼 손 대자. 안 되면 지금 뽑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는 한은 9월달에 그만두는데 그럼 그때 비대위 갈 거냐 전당대회 다시 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도 당원 당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바꾸면 그거 바꿀 수 있는데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근데 마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 한동훈이 되는 걸 전제한다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견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친윤들 입장에서 당신들이 그 수석 대표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은 어용 최고를 안 칠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있잖아요.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이게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을 그러니까. 염두에 둔 좀 네. 자기적인 구상처럼 비치니까 아주 그냥 그렇다면은 난타당한 거죠. 당대표의 권한을 조금 용산 대비 키우자라는 원래 집단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박성민 대표의 의도와는 다른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그 견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가 아니에요. 최저위원이라고 최고위원커녕 최저위원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아 진짜 저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맞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묵직했거든요. 예전에 묵직해야.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누군지 다 알았는데. 아니, 그리고 최고위원 그러면 방송 나서 한마디 해도 5분의 1의 그 힘은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안 할 거라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과거보다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은데 유승민 최고가 집단지도체제 5등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분 맨날 그 윤모닝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윤 대통령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명이면 아 유승민이 4등 한다는 거 2명 한다면 3등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게 자기적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고 그 민심 반영 비율은 전 이거 이해가 안 가던데 이게 원래 100% 당심으로만 하자. 지금 현행이죠. 그 다음에 뭐 80대 20으로 하자. 20% 반영하자. 70대 30, 요건 옛날 방식입니다. 50대 50. 저는 50대 50을 주장한 건, 패배한 정당이 안 할 거면 모르는데 변화를 줄 거라면 100대 0은 잘못된 건 다 아는 거고, 20%라는 건 하나만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적고, 민주당이요, 과거에는 그 여론조사 비율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대표 전당대에서 25%입니다. 민주당보다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패배한 정당이. 짜치죠. 근데 지금 80대 20이라고 하는 거는 20을 할 바에는 그냥 저는 100대 0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진짜 짜치. 그래서 70대 30은 그래도 과거로 돌려놓는다. 한 표 차이가 났다고는 해요. 네, 그렇게는 좀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대통령이라든가 서울시장 같은 선출직은 5대5를 하더라도 당대표는 당심이 조금이라도 많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7대 3으로 한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민심도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역선택 때문에 막아놨지만요. 그때 이 정도로 패배한 정당이라면 저는 50대 50으로 할 거면 좀 어차피 국민의힘, 이 민심도 국민의힘 지층들인데 50대 50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지금 20, 30대 20%와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가 봐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이걸 보면 이 정당이 2번 103석 108석 한 정당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좋은가요? 그냥 우리끼리 야당을 영남 친윤과 영남의 그 사고 방식이 완전히 그냥 스며들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많았고 수도권의 그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식이 옅어진 게 아니라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당도 그러더라고요. 야당 의원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아니래요. 솔직히 훨씬 의원 활동하기는 야당이 훨씬 편하다고. 우리는 그냥 비판만 하면 되니까 그게 뭐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정권을 다음 정권에서 다음 선거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딱히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야당 의원으로 지역 의원으로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면 네. 야당 국회의원 하는 게 쉽거든요. 그렇다면서. 왜냐하면 네. 대통령 욕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여당 그러면 대통령이 뭐 민원도 해결해주고 용돈도 또 내 장관도 주고 뭐 돈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없고 이제 완전히 그냥 부채, 자산이 아니라 부채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캐워. 그럴 바에는 그냥 야당하는 게 낫지. 부채는 안 지겠다. 네, 그런 것도 많이 인식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우리가 좋은 거는 내가 뭐 입각할 수도 있고, 뭐 지역의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산 좋게 떠오고.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뭐 옛날처럼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직접 이렇게 돈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 의무로 양으로 안 보이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옅어졌기 때문에 그럼 뭐 굳이 뭐 내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이 있냐? 그리고 영남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라는 게 점점 이 정당의 수도권에 거의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17명, 이번에 19명이니까 120몇 석 중에 그러니까 100석을 항상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질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완전히 지금 그 균형이 무너진 것 같아요.